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 서산 출신 미래통합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옳은 발언을 통해서 도소관위원회 여성참여 활성화 대책 촉구와 도내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 피해 관련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 질문을 통하여 도소관위원회 여성참여 추진 상황과 도내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 피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지원 강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소관위원회 여성참여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91차 실국 원장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을 높이고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역시 성평등 지수를 도정 주요 지수로 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이 차별 없이 온전한 나로 평가받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우리도 소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 비율인 40%를 달성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과연 각 소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법정 비율에 달성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소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광역과 기초위원회 수는 총 1,682개고 전체 위원수는 23,300명에 달합니다. 그중 당연직을 제외한 여성 위원수는 5,544명으로 위촉직 16,154명 중 34.3%에 그쳤습니다. 아마 당연직 7,146명을 포함하여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PT 다음 자료입니다. 17개 시도별 여성위원회의 참여 현황을 보면 광역의 경우 2018년 기준 평균이 39.5%이나 우리도는 37.9%로 평균의 1.6% 못 미치고 법정 비율에는 2.1%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충청권인 세종 40.7%, 대전 40.6%, 충북 38.5%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도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여성위원회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지사님이 취임한 2018년에서 2019년 광역, 기초를 합친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을 보면 34.3%에서 37.5%로 3.2%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서 2019년 여성위원 참여율 현황을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37.8%에서 38.9%로 1.1% 증가에 그친 반면 기초는 33.7%에서 37.3%로 3.6%나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에 도와 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 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도정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와 같이 우리 도의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광역의 경우 172개 중 13개로 10.2%가 여전히 현저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 도는 여전히 소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 비율인 40%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 자료 5를 보시면은 2019년 기존 15개 시군 소관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살펴보면 6개 시군은 시군 평균인 37.3%보다 7.9%에서 0.4%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였을 당시와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우리 도 각 소관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법정 비율인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각 소관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법정 비율인 40%에 달성되도록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도내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 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 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구 보고서들은 전투기 및 사격장 소음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 우울증, 수면 방해, 혈압 상승, 대화 방해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7에 보면은 기후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의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웅천 공군 사격장 및 보령 공군 사격장 전투기 비행 및 사격 훈련으로 인한 보령시 일원, 캠프 험프리스 헬리콥터 비행 훈련으로 인한 아산 전 지역, 노성 육군 항공학교 비행 훈련에 따른 논산시 일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신무기 개발 및 특수화력 시험으로 등으로 인한 태안군 일원,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전투기 이상륙에 따른 서산시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시군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는 일평균 80대에서 100대에 이르는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해 도민이 겪는 소음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소송 등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지난해 8월 314회 임시회에서 군 소음으로 인한 도민이 피해를 알리고 행정기관에서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면은 8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도의 대체는 도민이 고통과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응으로 보기 어려워 미온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시설 관련 민원 상황 현황 및 조치 실적 등 중 일부입니다.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상당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치 실적은 야간 비행 제한 요청 공문 발송, 헬리콥터 훈련 중단 촉구, 서명지 전달, 민원사항 통보 수준으로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군부대, 국방부와의 협의 및 해결 방안을 찾는 등 도민이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대처와는 없어 보입니다. PPT 9 자료를 보시면 특히 서산시는 민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거의 매월 전투기 소음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조치 실적을 보면 비행장 민원 상담에게 전화하여 민원 사항 전달 등 소극적인 대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 화면 10을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서고 있으며, 서산시 경우 지난 2006년 5,519명이 1차 소송에 참여하였고 2017년 8월 1만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3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11에 보면은 2월에 보도된 국방일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음 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약 37만 6,500여 명으로 이중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이 비중이 98.65%이며 군별 공군 비행장 거주민 비율이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12에 한번 보셔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0년 공군 소음 소송에 대해 최초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례는 현재까지 군 비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평균 월 3만 원이 소음 피해 배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진입자는 배상 기준이 70%, 2010년 11월 25일 대구 비행장 판결 이후인 2011년 1월 이후
진입자는 배상 기준이 50%만을 인정하고 있어 월 평균 3만 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난해 국회에서는 우리 도가 건의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지역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이나 군용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군 소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군소법에 의하면 보상기준 및 절차, 보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소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이 담겨 있고 건축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는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자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사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법률인 만큼 끝까지 피해 도민에게 실제적인 대책이 되도록 충남도 군소음 피해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주실 것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보상 금액 등이 도민이 피해에 합당하게 하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특히 국방부가 마련한 보상 기준인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 소음 영향도를 80웨클에서 민간 공항 소음 보상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PT 13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도의 다문화 가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내 결혼 이민자 및 귀하자,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여 2016년 56,617명이었으나 2018년 54,291명으로 2년 만에 4천여 명이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전체 도민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 14에 15개 시군별로 결혼 이민자 및 귀하자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이 4,059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아산 2,725명, 세 번째로는 당진 1,298명 순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일상생활이 여러 측면에서 한국 생활이 자국의 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심과 높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따가운 눈초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 15에 보면 지난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결혼 이주 여성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43.4%인 107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그중 22.4%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16%는 자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40%가 넘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역시 한국어 교육 및 이중 언어 환경 조성, 통번역 서비스 등 교육 사업과 강사 양성 및 의사소통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주 여성이 한국이 가부장적 가족 중심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지연, 학연, 혈연 등 폐쇄적 구조의 사회 연결망 속에서
사회 적응은 물론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의 결혼 이주 여성이 사회 문화적 적응 지원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과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료 16에 보면 설사 가상으로 이주 여성 및 자녀 등에 대한 폭력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내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자 및 동반 아동의 수 증가율이 2018년 대비 2019년 37%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198명에서 2019년 277명으로 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실제 신고 및 접수된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신고를 못하거나 통계에 제외된 사례까지 합친다면 피해 이주 여성과 아동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주 여성과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6월 18일 천안시의 충청남도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사단법인 세종 충남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올해 2억 8천만 원이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지원 금액 중 인건비가 2억 1천만 원으로 지원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폭력 피해 이주 여성과 자녀가 상담소를 통해 제대로 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도,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광역의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상담소가 천안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발생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과 자녀에게 차별 없이 상담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의 계획과 향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요청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사는 충남,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이 되는데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